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토폴로지, 유상수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섹션 13, 토폴로지의 베이시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는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인데요. 먼저 토폴로지를 살펴보면은 이 토폴로지는 오픈셋들의 컬렉션입니다. 베이시스는 이 오픈셋들의 일부를 가져와서 만든 집합인데요. 이 베이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베이시스 개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형대수에서 제가 벡터 스페이스를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R2라는 2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 스페이스 위에 저희가 한 점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점을 나타내는 벡터를 현재는 따로 명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 두 개의 벡터를 일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v1이라는 벡터와 v2라는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두 벡터를 가지고 저희가 방금 말했던 이 빨간색 점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점은 이 v1이라는 벡터를 스칼라로 곱해준 거죠. 그래서 a1을 곱해준 v1이라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점은 v2 벡터 방향으로 특정한 a2라는 실수값을 곱해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결국 저희가 이 점은 a1, v1, a2, v2라는 벡터를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점은 v1이라는 벡터와 v2라는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리니어 썸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R2라는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v1과 v2라는 두 벡터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이 v1이라는 벡터와 v2라는 벡터가 바로 이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이시스가 되기 위해서는 v1하고 v2가 한 직선에만 있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두 개의 이 원소로 된 베이시스가 2디멘셔널 스페이스인 벡터 스페이스인 R2를 전부 채우게 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가 이 토폴로지에서 베이시스도 이 오픈셋들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만든 베이시스인데 여기에서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모든 점들이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토폴로지에서는 이 베이시스에 있는 원소들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그것들의 유니온으로 토폴로지 안에 있는 모든 오픈셋들이 표현 가능하게 만드는 셋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에 있는 모든 오픈셋들은 베이시스에 있는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인데 그것들의 유니온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만드는 셋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로 방금 이 두 개를 저희가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는 벡터 스페이스가 없어도 베이시스를 정의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폴로지에서도 저희가 베이시스를 정의할 때 이 스페이스 X 또는 셋이라고 하죠. 이 셋 위에서 아직 토폴로지가 정의가 되지 않아도 저희가 베이시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 스페이스 위에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베이시스를 정의할 때 그 셋 X의 토폴로지하고 무관하게 베이시스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이시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어떤 셋 X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셋 X가 있고 이 셋 X 위에 어떤 B라는 셋이 베이시스가 된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베이시스는 X의 서브셋들의 컬렉션입니다. 서브셋들의 컬렉션인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X 안에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모든 포인트 X에 대해서 그 포인트 X를 포함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어떤 이 셋 안에 어떤 점 X가 놓여 있으면은 그 X라는 점을 포함하는 베이스 엘리멘트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의 모든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을 제가 유니온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 스페이스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베이시스 안에 있는 모든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의 유니온은 전체 스페이스가 된다. 이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성질은 중요한 성질인데 만약에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만난다고 하겠습니다. 인터섹션이 non empty se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떤 점 X가 있더라도 이 X를 포함하면서 이 인터섹션에 포함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 X를 포함하면서 B1과 B2의 인터섹션에 포함되는 또 다른 베이시스 엘리멘트 B3가 이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B1이라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존재하고 B2라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개가 만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인터섹션 안에 여기 보면은 인터섹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인터섹션 안에 또 다른 점 이무의 점 X가 있다고 할 때 그 X를 포함하면서 B1과 B2의 인터섹션에 포함되는 또 다른 베이시스 엘리멘트 B3가 항상 존재할 때 이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X란 셋 위에 적당한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면은 실제로 X의 토폴로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토폴로지하고 무관하게 제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X라는 셋을 실수로 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실수인데 이건 셋으로서 실수고 아직 토폴로지가 정의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없는 그냥 셋으로서 실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저희가 베이시스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이 베이시스를 이 실수 안에 있는 이음의 두 A, B에 대해서 A보다 B가 더 큰 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인터벌들, 그죠? A하고 B 사이의 모든 점들인데 A하고 B라는 끝점은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인터벌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이런 페어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저희가 베이시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하나들을 저희가 앞으로는 베이시스 엘리멘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베이시스가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앞에서 언급한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실수라는 셋 안에 어떤 x에 대해서도 이 x를 포함하는 원소가 이 안에 이런 형태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x에 대해서 x-1과 x 플러스 1으로 된 인터벌인데 끝점에 빠진 인터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x-1과 x 플러스 1은 전부 이 실수에 포함되니까 이 조건 만족하죠. 그리고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 조건도 만족하죠. 그 말은 이것이 이 베이시스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음의 x에 대해서 이 x를 포함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반드시 이 안에 존재하네요. 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번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2번 조건을 만족하는 걸 체크해 볼까요? 2번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말은 2번 조건은 뭐죠? 지금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임의 베이시스 엘리멘트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만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 A, B와 C, D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서로 만나는 그 안에 임의 점 X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실수라는 셋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 B라는 이 구간이 이렇게 있죠. A와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C, D가 또 있죠. C, D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간이 C하고 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X라는 점이 놓여 있죠. 그러면은 지금 AB 구간과 CD 구간 사이에 인터섹션에 포함되면서 X를 포함하는 또 다른 원소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A하고 B 구간 사이에 X가 놓여있고 C하고 D 구간 사이에도 X가 놓여있기 때문에 A하고 C는 둘 다 X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이건 X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B라는 점과 D라는 점은 X보다 더 크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경우는 A하고 C 중에 큰 값, 이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B하고 D 중에 작은 값, 이 구간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저희가 잡아주면 이 구간도 여전히 이런 형태를 만족하니까 베이시스 엘리멘트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B3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게 B3가 되는데 A하고 C 중에서 맥시멈 또는 B하고 D 중에 미니멈이 되는 점을 B3로 잡아주면은 이것은 당연히 이것도 실수값이고 이것도 실수값이고 이 값은 당연히 이것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를 만족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X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죠. 왜 그러냐면 이 중에 큰 값보다도 X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중에 작은 값보다도 X가 작으니까 X는 B3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B3는 당연히 여기 인터섹션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이 B는 베이시스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을 잘 보면은 실제로 여기 실수에다 제가 S라는 인덱스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실수라는 셋 안에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준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준 실수에다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준 것은 오픈셋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오픈셋이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인터벌들, 끝점이 빠진 이 인터벌들의 유니온으로 이것들의 유니온들이 오픈셋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 인터벌 하나하나는 뭐였죠? 이 하나하나 각각들은 이것들이 바로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수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준 것에 그 토폴로지 오픈셋들은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의 유니온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베이시스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셋을 플랜 R2를 보겠습니다. 이 R2 위에 저희가 BC라는 또 BR이라는 서브셋들의 컬렉션을 정의를 할 텐데, 여기 BC는 어떤 거냐면은 서큘러 리전들입니다. 특별히 서큘러 리전들인데, 그 서큘러 리전인데 인테리어만 따지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인테리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하죠. 점선으로 표현해서 이 안쪽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인테리어인데,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실선을 사용해서 그렸지만, 제가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이 바운더리에 있는 점선은 선은 빠지고 그 안에만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 서큘러 리전이니까 이 서클 안에 있는 내부의 점들, 이 리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서큘러 리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베이시스가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이 플랜 위에 이음의 한 점이 있다고 할게요. 이음의 한 점이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x를 포함하는 서큘러 리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여기에서 반지름이 1인 서클을 하나 그린 다음에 센터가 x고 반지름이 1인 서클을 그린 다음에 그 서클 안에 있는 서큘러 리전을 하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이 b는 당연히 서큘러 리전에 포함되니까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되는 거죠. 이 BC에 포함되는 원소이면서 x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 맞죠? 이번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볼까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은 서큘러 리전들이 여기에 있는 원소인데 그 서큘러 리전이 임으로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B1이 있고 B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B1과 B2의 인터섹션,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죠. 인터섹션 안에 임의 한 점 X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X를 포함하면서 B1과 B2의 인터섹션에 포함되는 또 다른 서큘러 리전을 제가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서큘러 리전은 저희가 항상 이 X가 이 B1과 B2의 인터리어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제가 충분히 작은 서큘러 리전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항상. 그래서 이것이 B1과 B2의 여기 인터섹션 안에 포함되게끔, 이 리전 안에 포함되게끔 항상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항상 만족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는 저희가 이제는 베이시스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저희가 서큘러 리전이 아닌 렉탱귤러 리전을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리전인데 이것도 여전히 직사각형의 바운더리 경계선은 빠진 그 안에만 있는, 내부에만 있는 인테리어입니다. 그죠? 렉탱귤러 리전인데 제가 인테리어만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음의 x에 대해서 이 x를 포함하는 렉탱귤러 리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x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1씩, 좌우로 1씩 간격을 둔 이 렉탱글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렉탱글은 항상 존재하죠. 그러면서 이 렉탱글을 보겠습니다. 이 B는 항상 렉탱글러 리전이니까 여기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항상 또 X라는 점을 포함하죠. 왜냐하면 X를 좌우 상하로 일씩 늘려서 만든 렉탱글이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두 번째 조건은 이무의 베이시스 엘리멘트니까 여기 렉탱글러 리전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B1과 B2라는 렉탱글러 리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지금 BR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X라는 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X라는 점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섹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방금 보인 것처럼 저희가 이 만나는 부분 인터섹션 자체도 일종의 렉탱글이잖아요. 그죠? 렉탱글 두 개가 서로 만나게 돼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렉탱글이잖아요. 그럼 그 렉탱글을 저희가 바로 B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전히 렉탱글러 리전이 되는 거니까 여기 포함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 B3는 당연히 X라는 점을 포함하죠. X라는 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도 이 렉탱글러 리전들을 모아놓은 집합도 여전히 베이시스가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렘마 13.3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방금 말한 이 두 베이시스는 서큘러 리전드로 된 베이시스와 렉탱글러 리전드로 만들어진 이 베이시스 두 개 다 실제로는 이 플랜 R2 위에서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준 것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언급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이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설명하겠지만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들 자체도 실제로는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폴로지의 원소들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오픈셋들의 컬렉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베이시스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토폴로지가 될까요? 이거 자체만으로 토폴로지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B1하고 B2를 여기서 보면은 지금 B1하고 B2가 이렇게 있는데 B1하고 B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B1하고 B2가 전부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B1하고 B2의 유니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B1하고 B2의 유니온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B1하고 B2의 유니온을 한 것, B1하고 B2의 유니온 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이건 더 이상 서큘러 리전이 아니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는 토폴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폴로지가 되려면은 그 원소들, 이무의 원소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도 거기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토폴로지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렉탱글러 리전은 그 양변이 X축하고 Y축에 평행한 경우만 말합니다. 이번에는 토폴로지와 베이시스와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폴로지가 정의되지 않아도 저희가 베이시스를 정의할 수 있었고 베이시스가 정의되지 않아도 토폴로지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토폴로지에 해당하는 베이시스라는 것을 제가 만들 수가 있고 또 베이시스가 있으면 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또 토폴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도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또 베이시스가 있다고 할 때 베이시스가 주어지면은 그 베이시스에서 스팬이 되는 벡터 스페이스를 유니크하게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v1이라는 벡터와 v2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 벡터에 의해서 스팬이 되는 벡터 스페이스를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찾는 것은 유니크합니다. 마찬가지로 토폴로지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베이시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베이시스에 의해서 저희가 토폴로지를 갖다가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유니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주어지면 그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 된 토폴로지는 유니크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베이시스는 유니크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런 v1, v2라는 벡터 두 개가 이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베이시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외에도 또 저희가 새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이 두 벡터를 만들어내면은 이 v1'이라는 벡터와 v2'이라는 벡터도 여전히 동일한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것을 스팬하는 베이시스는 저희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토폴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떤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하는 베이시스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어떻게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고 이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를 저희가 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T의 토폴로지 T의 토폴로지 T를 정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에 원소들인 오픈셋을 정해준다는 말하고 같죠? 그럼 이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의 원소들, 즉 오픈셋들은 어떤 것으로 정의가 되냐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U들이 이 토폴로지의 원소들인 오픈셋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뭐냐면은 X라는 셋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U가 이렇게 있는데 이 U가 어느 때 오픈셋이 되느냐, 그것은 여기 안에 어떤 점 X를 저희가 잡더라도 이 X를 포함하면서 이 U에 포함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만약에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저희가 U가 오픈셋이다, 이 토폴로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토폴로지를 지금 방금 정의를 했죠. 베이시스 B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를 방금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그럼 실제로 토폴로지가 되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토폴로지의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하게 되면은 정말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토폴로지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토폴로지는 반드시 emptyset과 전체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emptyset과 전체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emptyset을 보겠습니다. emptyset이 이 토폴로지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U가 empty set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U가 empty set이면은 그 안에 어떤 점도 있지가 않잖아요. 있지 않다는 말은 그 다음 조건은 무조건 만족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죠? 그 안에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해당하는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empty set은 elements가 없기 때문에 트리비얼하게 그냥 true가 됩니다. 이번에는 x를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u가 x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x 안에 이무의 x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x 안에 이무의 x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이시스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베이시스의 첫 번째 조건이 x 안에 전체 스페이스 x 안에 이무의 점 x에 대해서도 항상 그 x를 포함하는 b가 여기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베이시스의 첫 번째 정의였죠. 그런데 이 b는 당연히 x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이 u가 x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베이시스 b가 반드시 존재했죠. 여기 밑에서 보면은 지금 모든 점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b가 이 안에 존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empty set 그리고 전체 집합은 둘 다 토폴로지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는 토폴로지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토폴로지의 이무의 원소들, 즉 오픈 세트를 말하는 거죠. 이것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이죠. 이 아비트러리 유니온인 U도 여전히 이 토폴로지에 포함이 된다. 이것을 저희가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이 U 알파들은 이미 이 토폴로지의 원소들이죠. 그러니까 이 U 알파들은 지금 이 조건을 이미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것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인 이 U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U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U 안에 이무의 X에 대해서 이 X를 포함하면서 U에 포함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를 저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U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 U 알파들의 유니온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X가 이 U에 포함된다는 말은, 그리고 U가 U 알파들의 유니온이라는 말은 이 X를 포함하는 U 알파가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X를 포함하는 U 알파가 하나는 존재합니다. 마치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U 알파들의 유니온인 전체 U가 있습니다. U 알파들 전체의 유니온이에요. 그리고 그 U 안에 이무의 점 X가 놓여 있죠. 그러면은 이 X를 포함하는 이 U 알파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U 알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X를 포함하는 한 개의 U 알파가 최소한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X가 U 알파에 포함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U 알파는 뭐죠? U 알파는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U 알파에 포함이 되면서 X를 포함하는, 그죠? 이 U 알파가
저기 t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u 알파에 포함이 되면서 x를 포함하는 b가 이 베시스 엘리멘트가 되는 거죠. 이 베시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u 알파는 당연히 u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x하고 b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제가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u가 토폴로지에 포함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t에 포함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u 안에 임의 x에 대해서 저희가 베이시스에서 하나의 원소를 찾았는데, 이 베이시스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x를 포함하면서 u에 포함된다는 걸 압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이 조건을 그대로 만족하니까 결론적으로 u도 이 토폴로지에 포함이 된다, 이 t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ui들이 t에 포함되는, 즉 오픈셋들인데 이번에는 인터섹션이죠. 그런데 finite intersection을 따집니다. 그래서 finite intersection이 u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u가 finite intersection이 됩니다. 그럼 이 u도 여전히 이 토폴로지에 이 t에 포함이 된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하게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ui들은 전부 이 조건을 만족하죠. 이제는 이 u도, 이 finite intersection u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런데 finite intersection이니까 일단 저희가 두 개의 인터섹션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u1하고 u2의 인터섹션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u1하고 u2의 인터섹션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제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u1과 u2의 인터섹션 안에 이음의 점 x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u1이 있고 u2가 있는데 그것의 인터섹션이 현재 여기죠. 인터섹션 안에 x라는 점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u1과 u2는 지금 이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u1에 포함이 되면서 x를 포함하는 b1과 u2에 포함이 되면서 x를 포함하는 b2라는 것이 항상 이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u1하고 u2가 이 t의 원소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u1이 있으면은 u1이 이렇게 있으면은 u1 안에 포함이 되면서 x를 포함하는 b1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u2 안에는 이 안에 포함이 되면서 x를 포함하는 b2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b1이라는 베이시스 엘리멘트와 b2라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있는데 그것의 인터섹션 안에 지금 x라는 한 점이 놓여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기억나시나요? 베이시스 엘리멘트의 두 번째 조건 뭐였죠? b1과 b2라는 두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있으면 그것의 인터섹션 안에 있는 어떤 점이 x가 존재하더라도 그 점을 포함하면서 두 베이시스의 인터섹션에 포함되는 새로운 b3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b1과 b2의 인터섹션 안에 있는 어떤 점 x가 있으면은 b1과 b2의 인터섹션에 포함되면서 x를 포함하는 b3를 항상 저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b1과 b2의 인터섹션이 이렇게 놓여 있고 x가 그 안에 있으면은
항상 저희가 이 인터섹션 안에 포함되면서 x를 포함하는 b3를 이 안에 찾을 수 있다는 것과 같죠. 그러면은 지금 이 b3는 x를 포함하면서 b1과 b2 인터섹션에 포함이 되는데 b1은 u1에 포함되고 b2는 u2에 포함되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 b3는 u1과 u2의 인터섹션에 포함된다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결론만 잘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u1과 u2의 인터섹션 안에 있는 이무의 점에 대해서 이 x를 포함하고 u1과 u2의 인터섹션 안에 포함되는 b3를 항상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u1과 u2의 인터섹션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네요. 그 말은 u1과 u2가 이 t에 포함이 된다, 이 t에 포함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u1과 u2가 인터섹션이 t에 포함된다는 말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또 u3에 대해서 u4에서 계속 하다 보면 파이나이트까지는 저희가 t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덕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덕션을 통해서 파이나이트까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아비트러리 인터섹션은 저희가 보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매번 인터섹션을 하는 것을 파이나이트까지는 증명할 수 있지만 아비트러리 유니온에서는 저희가 인덕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함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는 토폴로지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토폴로지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제너레이티드 토폴로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를 제가 토폴로지로 이제는 되는 걸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되는 토폴로지는 항상 유니크합니다. 항상 유니크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렘마 13.1을 보겠는데요. 렘마 13.1은 뭐냐면은 베이시스가 있으면 베이시스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는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들을 다 모아놓은 셋이 결국은 이 토폴로지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들이 이 토폴로지의 전체 오픈셋들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간단히 한번 보여볼까요? 일단은 이 부분이 되는 걸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 각각은 이 알파들은 이게 지금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실제로는 이 토폴로지에 포함이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U 자체를 제가 B로 잡아버리면은 이거 자체를 제가 B로 잡아도 같은 동일한 B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은 기본적으로 이 토폴로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도 토폴로지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 자체가 오픈셋이니까 그것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도 다 토폴로지에 포함이 되니까 이 관계는 형성이 되는 걸 알겠죠? 이번에는 반대 방향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증명하는 건데요. 이 말은 제너레이트 토폴로지 T 안에 어떤 원소 U가 있는데 오픈셋 U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U가 오른쪽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어떤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의 유니온으로 표현이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어떤 오픈셋 U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셋 U가 있으면은 여기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이 오픈셋 U의 정의를 이걸 따라서 설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무의 점 X에 대해서 항상 이 X를 포함하면서 U에 포함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 bx가 항상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항상 이런 bx가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점에 대해서요.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저희가 무엇을 보일 수가 있냐면은 여기 U에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이 BX를 유니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제가 자주 쓰는 테크닉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하고 같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BX들은 전부 U에 포함되니까 이 BX들이 전체가 U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전체도 U에 포함이 됩니다. 각각 BX들이 U에 포함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알 것은 이 X들은 전부 U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제가 취한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전체가 U를 또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것은 U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저희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이 U를 베이스 엘리멘트들의 유니온으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U가 여기 중에 하나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렘마 13.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베이시스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는 거기에 있는 모든 오픈셋들은 실제로 베이스 안에 있는 베이스 엘리멘트들의 어떠한 유니온으로 항상 표현이 된다. 이번에는 반대로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베이시스를 컨스트럭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베이시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밑에 있는 렘마 13.2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베이시스 B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은 일단은 X의 오픈셋들의 컬렉션으로 할 겁니다. 이미 X의 토폴로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X란 스페이스 안에서 오픈셋들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럼 그 오픈셋들 중에 저희가 일부를 가져와서 베이시스를 만들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베이시스는 이 토폴로지의 서브셋이라는 말이죠. 오픈셋들의 컬렉션이니까 이 토폴로지의 서브셋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폴로지 안에 임의 원소들, 즉 오픈셋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오픈셋 안에 임의 X에 대해서 저희가 이 X를 포함하면서 U에 포함되는 이 B가 이 베이시스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항상 있기만 하면은 이 B는 이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X가 이렇게 있는데 X라는 셋 안에 이음의 오픈셋 U가 있습니다. 이음의 오픈셋 U가 이렇게 있고 그 U 안에 이음의 X가 존재할 때 항상 저희가 이 U에 포함되면서 X를 포함하는 이 B를 여기서 찾아줄 수 있으면은 그 B는 이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B가 이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된다. 그럼 이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땐 저희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B는 X의 오픈셋의 컬렉션이라고 했는데 그 B가 실제로 베이시스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 B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 토폴로지가 원래 토폴로지 T하고 같은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베이시스가 이 T의
T를 제너레이트하는 토폴로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B가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보여보겠습니다.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은 제가 두 가지의 베이시스의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전체 스페이스 X 안에 임의의 포인트 X에 대해서 이 X를 포함하는 베이시스 원소가 이 안에 항상 존재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X 자체가, 라지 X 자체가 이 토폴로지의 원소인 건 저희가 토폴로지의 첫 번째 정의죠. empty set과 전체 스페이스는 이 토폴로지에 포함된다는 건데 이것을 사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베이시스는 이 뒤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죠. 그런데 X가, 전체 스페이스 X가 이 토폴로지에 포함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전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그 전체 스페이스 X에 포함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이음의 점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런 X를 포함하는 이 베이스 엘리멘트가 항상 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를 포함하는 B가 항상 이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체 스페이스 X 안에 의무의 점에 대해서 이것을 포함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베이시스의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이 베이시스 안에 임의 두 베이시스 엘리멘트 B1과 B2가 있고 그것의 인터섹션 안에 X가 있으면은 이 X를 포함하면서 B1과 B2의 인터섹션이 포함되는 또 다른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항상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에 이 베이시스 안에 있는 두 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 B1과 B2에 대해서 그 B2와 B1의 인터섹션 안에 X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1과 B2 안에 이음에 지금 X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B1과 B2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조건이 오픈셋의 컬렉션이었으니까 그 말은 B1하고 B2 자체도 오픈셋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B1하고 B2 자체도 오픈셋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토폴로지의 정의에 의해서 B1과 B2의 인터섹션도 오픈셋이 되죠. 오픈셋들의 파이나이트 인터섹션들이 오픈이 된다는 것이 토폴로지의 세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러면은 B1하고 B2의 인터섹션이 오픈셋이 된다는 말은 이번엔 저희가 여기에서 이 U를 B1하고 B2의 인터섹션을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오픈셋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그림에서 보면은 B1과 B2의 인터섹션인 이 부분도 오픈셋이니까 토폴로지에 포함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B1과 B2가 U인데 여기에 포함되면서 X를 포함하는 또 다른 베이시스 엘리멘트 B가 이 안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B3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B1과 B2라는 오픈셋 안에 포함되면서 X를 포함하는 B3를 저희가 여기서 항상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B1과 B2가 임의의 베이시스 엘리멘트 안에 두 원소 B1, B2에 대해서 그것의 인터섹션 안에 X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 X를 포함하면서 B1과 B2의 인터섹션이 포함되는 제3의 B3를 항상 찾을 수 있으면은 이것이 베이시스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B는 이렇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증명을 하였고, 이번에는 이 t가 실제로 이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되는 토폴로지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t는 원래 있는 토폴로지죠. 원래 주어진 토폴로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 얻어진 이 베이시스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되는 토폴로지를 저희가 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T'은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되는 토폴로지예요. 그럼 원래 토폴로지 T와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되는 토폴로지 T'이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면 이 T가 이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되는 토폴로지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T와 T'이 같다는 걸 보일 거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 T는 원래 주어진 토폴로지고 T'은 이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먼저는 포함 관계를 보일 거예요. T가 T'에 포함이 되고 T'이 T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두 개가 같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T'에 포함된다는 걸 먼저 보이겠습니다. 그 말은 T에 있는 모든 오픈셋 U가 T'에도 포함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T에 있는 모든 오픈셋 U가 있는데, 이 오픈셋 U에 대해서 이것이 T'에 포함된다는 걸 보인다라는 것을, 제가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이 U가 T에 포함이 된다는 말은 U가 오픈셋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U에 포함된 모든 점 X에 대해서 이것이 그것의 베이시스가 되었잖아요. 아직 그걸 보이진 않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이 U에 포함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X를 포함하면서 U에 포함되는 이 B가 반드시 존재하죠? 왜 그러냐면 이 B는 조건이 뭐예요? 이 토폴로지에 포함된 모든 U에 대해서 이 U와 X 사이에 있는 B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이 베이시스의 이 B의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U에 포함되면서 X에 포함되는 이 B가 항상 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조건이 뭔가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조건을 그대로 만족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U가 이 제너레이티드 토폴로지니까 지금 여기의 경우는 이 T'이 되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잖아요. 제너레이티드 토폴로지에 포함된다라는 조건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U는 제너레이티드 토폴로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를 보이겠습니다. 반대 조건을 보이겠습니다. T'이 T에 포함된다는 걸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은 T'에 포함되는 U가 있는데, V가 있는데, 이 V가 T에 포함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T'이 T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V가 T'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T'은 뭐냐면은 이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죠. 근데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렘마 13.1을 보면은 이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는 이 베이시스의 원소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온으로 항상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이 렘마를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의 V는 항상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의 어떤 유니온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V는 저희가 이 베이시스 B의 원소들의 유니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B알파들은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 B는
원래 토폴로지 T의 오픈 세트의 컬렉션이죠. 여기에서 오픈 세트의 컬렉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B알파들 자체가 오픈 셋인 거예요. 토폴로지 T의 오픈 세트이죠. 그래서 모든 B알파들은 T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의 유니온인 V도 당연히 T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가 T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T가 T'에 포함되고 T'도 T에 포함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가 결국은 원래 토폴로지 T하고 같은 것이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렘마 32.2에서 말하는 이 베이시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오픈 세트의 컬렉션이면은 그것이 이 T를 제너레이트하는 베이시스가 된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하는 방법, 이 베이시스에서 제너레이트되는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반대로 토폴로지가 주어졌을 때 이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할 수 있는 베이시스는 이 토폴로지의 서브셋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것이 이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